안녕하세요. 엑셉셔널 비전입니다. 팀장 박지혜입니다. 팀원 유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김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원 윤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익셉셔널 비전 발표를 맡은 박지혜입니다. 저희 팀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오락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스마트 앨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팀원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저희 프로젝트에 사용된 각 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린 후에 저희가 주력적으로 사용했던 모델들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종합적인 아웃풋을 설명해드릴 계획입니다. 저희는 김영준, 박지혜, 양서련, 유인정 이렇게 4명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한 일정을 소개를 먼저 해드릴 텐데요. 저희는 프로젝트 방향이 굉장히 일찍 나왔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작함과 거의 동시에 모델 선정이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모델을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관련된 논문을 리뷰하고 구현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서비스는 플라스크에 올려서 종합을 했는데요. 그 과정은 한 2주일 조금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스타일간 오픈CV, 미디어파이트, FX 간 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오락 기능을 담진 사진을 사용자가 입력한 여러 가지 사진과 함께 형체별로 분류를 해주는 스마트 앨범을 제작하였습니다. 스타일간은 사용자가 입력한 사진에서 얼굴을 찾은 후에 그 얼굴을 스와핑해주는 페이스 스왑에 사용한 이미지를 생성해주는 이미지 생성 모델입니다. 스타일간의 구조는 대강 가장 베이스한 모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쌓아 올리면서 만들어졌는데요. 베이스 라이닝 간은 생성자와 판별자가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는 이미지 생성 모델이고요. 그 이미지 생성 모델에서 판별자의 태스크보다 생성자의 태스크가 훨씬 어려워서 생성자의 학습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가 아닌 마스터 스타일 로스라는 새로운 로스를 적용한 W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생성자의 학습이 안정화되더라도 생성자는 고화질에서 좋은 이미지를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또 생겼는데요. 그런 문제점을 저화질에서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한 후에 픽셀 수를 더 늘려가는 프로그레시브 그로잉 간으로서 해결을 하였고 그렇게 고화질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지만 그 이미지의 다양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점을 스타일 트랜스퍼로 해결한 스타일 간을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 간에서 어떤 식으로 스타일 트랜스퍼가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화면을 구성을 해봤는데요. 사람이 볼 때는 그냥 하나의 이미지이지만 컴퓨터는 이거를 눈 두 개, 코 하나, 사람 얼굴이네 하는 컨텐츠적인 내용하고 이 사람은 이마가 조금 넓고 안경을 썼구나 라는 스타일적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거기서 인풋으로 넣어준 화면에서 스타일을 제거하면 가장 전형적인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요. 거기에 또 퍼스널한 트레이트를 입히면은 새로운 얼굴이 만들어지는 것이 스타일 트랜스퍼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일간 코드에는 여기 보시면 어댑티브 인스턴트 롱이라고 해서 아다인이 적용되는 코드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학습이 완료된 스타일간을 인퍼런스하는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트렁케이션 패사이라고 나와 있는 아규먼트는 스타일을
얼마나 강하게 적용할지에 대한 아규먼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정 벡터에서의 전형적인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타일을 0으로만 줬기 때문에 이 얼굴이 가장 전형적인 얼굴이고 Z 스페이스에서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어떤 스타일이 나올지는 각각 인펜들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코드를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이 화면에서는 스타일이 강하게 들어갈수록 턱이 갸름해진다든지 머리가 길어진다든지 하는 스타일 요소가 더 부각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그와 반대로 스타일이 강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타일 간을 훈련시키는 결과물을 여기에 보시면 K-이미지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 기본적인 모델에서 입학과 같은 개념입니다. K-이미지가 늘어날수록 훈련 횟수가 늘어날수록 이미지가 이렇게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초기 단계까지는 화질이 높아지고 얼굴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변화 모습이 보이지만 학습이 계속될수록 사진이 물에 젖은 것 같은 물방울 무늬가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타일 간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스타일 간 2 버전은 아다라는 기능을 적용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스타일 간 1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스타일 간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고 또는 사용자가 입력한 이미지에 필터를 씌우기 위해서는 이 이미지에서 찍찍점을 잡아주는 랜드마크를 뽑아줘야 하는데요. 그 랜드마크를 뽑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모델을 또 시도해봤습니다. 가장 처음은 커스터마이즈해서 얼굴에서 16개의 포인트를 잡는 모델을 훈련시킨 좌측에 보시면 코드가 보이실 거고요. 근데 이렇게 16개만 사용을 하면은 선글라스 정도는 자연스럽게 쓸 수 있지만 얼굴 외곽선이라든지 좀 섬세한 표현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픈CV와 D립을 사용해서 68개의 랜드마크를 잡아서 해결했습니다. 68개의 랜드마크는 얼굴 외곽선에 대한 정보도 있기 때문에 마스크 또는 페이스 수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이미지에 다수의 객체가 있는 상황에서도 이 68개의 점을 잘 잡아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필터를 씌우기 위해서는 필터를 어느 위치에 넣을지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요. 선글라스를 모든 이미지에 특정 위치에 얹어놓는 것이 아니라 크기도 조정하고 선글라스의 기울기 정도도 조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랜드마크 중에서 사용할 점을 이용해서 각도와 크기를 조절해주는 코드를 이용해서 필터를 씌워줬습니다.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 가장 좌측에 보이시는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에 맞춰서 선글라스도 기울여져서 잘 올라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얼굴 외곽선에 마스크도 한번 입혀봤는데요. 그냥 다른 랜드마크를 사용함으로써 마스크까지 선글라스를 씌운 얼굴 위에 올려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68개의 랜드마크만으로도 선글라스나 마스크는 씌울 수 있었는데요. 사람의 표정이나 얼굴 각도가 변화하는 비디오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미디어 파이프에서 제공해주는 랜드마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랜드마크의 수는 468개로 훨씬 더 섬세한 표현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비디오 자료였지만 PDF 화면이라서 비디오를 보여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캡처만 가져왔는데요. 훈련을 따로 시키지 않더라도 저희 팀원분들의 비디오를 올렸을 때 468개의 점을 정확하게 잡아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점 위에 필터와 마스크를 씌워봤고요. 이 점도 필터링 하는 작업도 비디오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비디오는 지금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얼굴을 바꿔주는 페이스 수압 기능도 저희 서비스에서는 제공을 하는데요. 페이스 수압에는 오픈CV와 페이스 수압 간이라는 모델을 2개를 사용했는데 실제로 페이스 수압 간은 이미지에서도 페이스 스와핑 기능을 제공을 해주지만 여러 가지 모델을 써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지는 오픈CV에서 비디오는 페이스 수압 간에서 적용해봤습니다. 이렇게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먼저 놓으면 각 소스와 타겟
이미지에서 얼굴의 외곽선을 세그멘트 해오고요. 잘 보시면 왼쪽 분의 얼굴형하고 오른쪽 분의 얼굴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떼어낸 이미지는 약간의 각도라든지 크기를 변형시키는 마핑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얹어지게 됩니다. 이 남성분 얼굴 위에 왼쪽 제 얼굴을 얹어본 화면입니다. 오픈CV에서 페이스 수합 기능을 제공을 해주는데 이 오픈CV는 커스터마이즈에서 트레이닝을 할 수 없는 구조고 그래서 오픈CV에서 훈련시킨 이미지의 경향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정면의 사진 그리고 라이팅이 좋은 조건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처음 보는 이미지도 스와핑을 잘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밑단은 지금 잘 되어 있는데 측면이거나 이쪽 분처럼 외부에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라이팅이 좋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우그러진 얼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음 보는 이미지에 대한 대처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한 것이 페이스 수합. 저희는 여러 모델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오픈CV를 이용해서 페이스 수합을 해보는 과정 중에서 여러 실험적인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한번 페이스 수합을 한 이미지를 다시 원래 페이스로 리수합이 가능한지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외곽선 처리라든지 이목구비는 잘 수합을 해주는데요. 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코 부분에서 픽셀이 깨져나오는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오픈CV는 따로 훈련을 시킬 수 없고 또 처음 보는 이미지에 대한 대처가 조금 떨어져서 페이스 수합관을 비디오에서는 사용해 봤는데요. 페이스 수합관은 이렇게 소스 이미지의 얼굴 이목구비를 타겟 이미지의 얼굴의 각도와 표정에 맞춰서 변환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리이넥트먼트 네트워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리이넥트먼트를 한 얼굴을 세그멘트해서 빈 부분을 채워주는 컴퓨테이션 네트워크 그거를 트랜스퍼한 후에 피부색이나 외곽선 부분이 부자연스러운 것을 잘 블렌딩해주는 블렌딩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페이스 수합관의 워크플로우를 잠시 보여드리자면 저쪽 위에 검은 머리 여성분이 지금 타겟 이미지인데요. 이분의 이목구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분의 얼굴에 해당하는 것을 소스 이미지 얼굴의 각도와 표정에 맞춰서 리이넥트먼트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때 들어가야 될 자리를 세그멘트에서 따오는데 여기에 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빈 부분을 소스 이미지를 레퍼런스로 채워주는 컴플리션 네트워크를 거치고 트랜스퍼를 하면은 가운데 이미지처럼 나오는데 이때는 피부색도 다르고 외곽선 부분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처리해주는 블렌딩 네트워크를 한 번 더 거치면은 이런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페이스 수합관이 처음 보는 이미지에도 대처력이 좋은 이유가 리이넥트먼트 구조가 RNN 구조를 닮아서 그렇다라고 논문에서는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만 해드리자면 일반적인 페이스 수합 모델은 소스 이미지를 이용을 해서 타겟 이미지에 대한 정보만 인퍼런스 하는 것과 달리 페이스 수합관에서 사용한 리이넥트먼트 네트워크는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상태값에 대해서 계산을 해내고요. 이는 히든 스테이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RNN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어스하게 인터폴레이션 된 자료를 다시 파인 튜닝 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처음 보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아주 대처가 좋습니다. 대처가 좋은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페이스 수합관의 리절트를 보여주는 화면인데요. 이 위에 있는 이미지가 페이스 수합관은 아직 보지 못한 이미지고 그라운드 트루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수합관은 가장 왼쪽에 있는 사진, 가장 왼쪽 위쪽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있는 20도, 40도, 60도 각도의 얼굴을 생성해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보는 측면의 모습이지만 아주 자연스럽게 생산을 해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 수합관은 어찌됐든 페이스에 국한된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퍼런스 하지를 못하는데요. 이는 그 논문을 제공한 측에서도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수학관에서 제공을 해주는 어피어런스 맵인데요. 이것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얼굴은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얼굴의 각도를 표현할 때는 오일러 각도 체계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피치와 야후 값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줄 수 있는 각도 값을 각각 초록색 점으로 표현을 하고 타겟 이미지의 각도를 빨간색 X 표시로 표현을 한다면은 이 값을 저 X 표시가 포함된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세 가지 점의 레퍼런스를 두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페이스 수학관을 만든 후 여타의 페이스 스와핑 모델과 비교를 한 그 지표를 모아놓은 화면인데요. 한 인간의 고유의 개성, 그리고 사진의 품질, 얼굴의 각도를 얼마나 잘 재현을 해냈는지에 대한 지표에 고루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수학 안에는 여러 모듈이 들어있는데요. 그 모듈 중에서 리이넥트먼트, 컴플리션, 그리고 블렌딩 네트워크가 각각 어떤 작업을 하는지를 화면으로 정리해 놨습니다. 페이스 수학관은 그렇게 리이넥트먼트를 사용함과 동시에 오브젝티브 펑션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함으로써 훌륭한 성능을 낼 수 있었다고 페이스 수학관을 만든 측에서는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로스 값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실제로 페이스 수학관을 돌려서 인퍼런스 한 화면인데요. 이것도 역시 비디오가 보이지는 않지만 이 왼쪽에 있는 코난 오브라이언이라는 개그맨의 얼굴에 아베 전 수상의 이목구비를 따서 얹어주는 코드이고요. 이미지를 인풋을 하면 페이스 수학관 모델에서 자체적으로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고 약 1분 20초 후에 이렇게 코난 오브라이언 얼굴에 아베 이목구비가 들어가 있는 비디오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페이스 수학관 모델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희 팀원 얼굴에도 한번 인퍼런스를 시도해 봤는데요. 이렇게 아베 수상이 아주 아름다운 얼굴형을 지닌 얼굴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 수학관 모델에서 제공을 해주는 어피어런스 맵은 이렇게 소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넣었을 때 어피어런스 맵도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한번 확인하고자 어피어런스 맵도 화면으로 구성해봤습니다. 저희가 여러 시도를 많이 해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페이스 수합된 모델에도 필터를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실험해본 내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오락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가 변환된 후에 그것을 한 스마트 앨범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이 필요한데요. 저희가 오브젝트 디텍션 기능을 위해서 욜로 버전 5를 사용을 했습니다. 욜로가 해주는 일은 사용자가 선택하는 객체가 그 화면에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욜로는 대표적인 원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인데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투스테이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이미지를 인풋 받았을 때 이쯤에 객체가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는 네트워크 뒤에 실제 디텍션 네트워크가 달려 있고요. 욜로 같은 원스테이지 모델은 각자 다르겠지만 욜로에서는 이미지를 인풋 받으면 예상하는 일을 거치지 않고요. 한 화면을 동일하게 여러 그리드로 나눈 후에 그 각 그리드에 여러 개의 디텍터를 붙여넣는 방식으로 원스테이지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냅니다.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이미지를 받으면 이미지에 대한 판단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S/S 그리드로 나눈 후에 그 안에서 클래시파이와 그리고 바운딩 박스 리그레이션 그리고 그 안에 오브젝트가 들어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병행해서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는 컴퓨팅 리소스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모델을 사용해보지 않았고요. 욜로 버전 5의 스몰 모델 그리고 미디엄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라벨링 작업이 필요해야 되는데 저희 팀원분의 얼굴을 이용해서 라벨링 작업을 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옆에 하나의 텍스트 파일이 부록처럼 달리게 되는데요. 앞에 보시면 라벨 넘버라고 해서 이 오브젝트가 이 클래스에 속한다라는 의미이고요. X와 Y 값은 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화면 내 위치, 화면 내 바운딩 박스의 가장 정가운데 점을 X와 Y로 표현을 하고 이 바운딩 박스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width와 height 값으로 표현을 한 내용이 그 사진 옆에 텍스트 파일로 달리게 됩니다. 저희는 어찌됐든 스마트 앨범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저희 팀원의 얼굴만 학습을 시킨 게 아니라 코코 데이터 셋이라는 8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코코에 저희 커스텀 데이터를 합쳐서 훈련을 시켰고요. 여기 잘 보시면 맨 마지막에 80번째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JH가 저희 팀원명입니다. 트레인 시키는 과정 중에서 트레인 학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욜로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트레인 중간중간에 트레인이 잘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디오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리절트 비디오는 욜로 V5가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제 얼굴을 잘 디텍트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욜로 V5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여러 실험들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팀원분들의 얼굴과 얼굴형을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도대체 얘는 누구라고 인식을 하느냐 이 점이 궁금을 했기 때문에 한번 오브젝트 디텍트를 시켜봤는데요. 왼쪽 얼굴, 오른쪽 얼굴 다 마찬가지로 이목구비의 영향을 받아서 클래스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얼굴형에 의해서 클래스를 알려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저희 팀에서 토론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스몰 모델과 미디엄 모델을 사용했기 때문에 샬로우한 레이어에서 잡히는 얼굴형과 같은 펄스한 스타일은 잘 잡아주지만 얼굴 이목구비라든지 이런 퍼스널한 트레이싱, 디테일한 스타일은 딥한 레이어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아마도 스몰 모델과 미디엄 모델에서는 그 점을 잡아주지 못하는구나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스타일 간을 학습시킨 것을 활용하는 화면인데요. 이 맨 왼쪽에 있는 남성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남성분입니다. 이 얼굴을 저희 팀원분 얼굴형에 한번 합성시켜봤고요. 이에 대해서 오브젝트 디텍트를 시켜봤을 때 바운딩 박스를 여러 개 잡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프로세싱을 하는 과정 중에서 바운딩 박스가 제대로 탈락이 되지 않았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제공을 하려면 그 플랫폼 위에 올려야 하는데 저희는 플라스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 플라스크가 이 이미지를 판단을 하는데 욜로 V5로 학습시킨 가중치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구성한 스마트 앨범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요. 여기서 잘 보시면 위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버튼을 클릭을 하면 욜로가 그것을 디텍트를 해서 사용자가 선택한 객체가 나와 있는 이미지만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중의 객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강아지, 바이크, 숟가락, 코끼리라고 선택을 하면 이 4개 중에서 하나의 객체라도 포함하고 있는 이미지는 다 보여주는 스마트한 앨범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팀 익스펙셔널 비전의 발표 잘 감사했습니다. 저희
GSC의 제가 훌륭한 어플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어플을 사용하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조 발표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러면 CCTV 같은 데서 찍은 거에서 내가 특정 어떤 범인 같은 걸 찾아냈을 때, 찾고 싶었을 때 그런 이미지를 먼저 제공을 하면 그거에 해당되는 애들을 추출해낼 수 네, 있는 그럴 수 있는데 CCTV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화질이 CCTV 같은 경우에는 화질이 일단 좋지가 않아서 어찌됐든 디텍션을 하려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의 이미지에서 그 정보를 많이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화질을 개선하는 레졸루션을 개선하는 작업이 한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찌됐든 얘네들이 머신러닝 그 모델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많이 줘야지 더 정확하게 디텍션을 할 수 있어서 원인의 사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입력값이 얼굴 그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용도라면 보안 같은 거에서 사용을 할 수 있을 알고리즘인 것 같아요. 아, 네, 비디오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일반 보안뿐만 아니라 뭐 네. 데이터 보안 같은 경우에도 특정 아, 어떤 네. 그런 애들을 갖다 추출해낼 때 그 후보로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이미지이지만 어찌됐든 컴퓨터 입장에서 다 수치이기 때문에 잘 수치화만 시키면은 이미지에서 사용하는 디텍션 기능도 소리라든지 뭐 숫자 개념이라든지 다 사용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네, 팀 같이 발표를 마치면 팀장 소감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팀장 박지혜 씨. 팀장 김영준님. 네,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제 소감 말씀드리기 전에 교육 도와주신 저희 윤영성 선생님과 또 매니저님과 그리고 네, 저희 이번에 지원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란 짧은 시간, 길고도 짧은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수업에 반 이상을 비대면 수업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학생들과 친해질 시간이 없었어가지고 많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 이후에 또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했는데 진짜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여러 가지 버전 에러에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굉장히 웃으면서 마무리해준 팀원들 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회로 팀원들과 매주 논문 준비하기로 했는데 빠지지 말고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전공자로서 처음 하는 게 조금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의 많은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원래 전공하고 많이 다른 공부를 하느라 신나고 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